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7강이고요. 17강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같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풀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나는 수업을 듣자.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수업 후 반드시 책을 그냥 덮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복습하자. 뭐 이것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수업을 최소한 3번은 듣자. 뭐 이것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니까 제가 항상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염두는 이제 심장 쪽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 어쨌든 머릿속에 좀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 반드시 문제 푸실 때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 문제는 함축 의미 추론 문제잖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우리 함축 의미 문제는 뭐랑 같다? 빈칸 문제랑 같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빈칸 문제 푸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자, 빈칸 문제의 코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리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내가 찾은 방향성의 답과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아니면 무관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수능의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거를 조금 제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빈칸 문제는요. 분명히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요구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 빈칸은 지문의 내용이 70~80% 정도는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기에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도 아세요? 이제 고정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실제 수능 때까지 계속 손에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문제 유형이 빈칸 문제입니다. 왜냐? 빈칸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빈칸 주변만 보면 답이 나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어쩌면 평생을 좌지우지할 시험이 수능인데 그런 수능 시험에서 주변만 보고 답을 찾으실 건가요? 그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농락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요. 저도 항상 문제지가 있으면 시간 안에 풀고 항상 다 읽고 푸는데 말도 안 되죠. 얘가 답인 걸 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해석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빈칸 주면 보고 답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답인 게 보이니까 궤변식으로 늘어놓는 것이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하실 때는 우직하게 원칙에 맞춰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시험 때 좆됩니다. 진짜예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버려야 돼. 진짜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죠. 2022학년도 4월 교육청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였었고요. 정답률은 생각보다 많이 높았어요. 왜냐? 너무 답이 주제를 갖다 그냥 꽂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여러분이 there's가 따라서잖아. 그러므로잖아. 그래서 글을 읽으시면서 there's가 따라서 그러므로니까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셔서 그 다음 문장이 주제인 걸 아셨다면 그 주제가 그냥 여기에 그대로 들어갔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고 쳐볼까? 그럼 여러분이 이 there's부터 그 뒤에 나오는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다 읽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것 다 뭐였어? 답을 먼저 확인해보고 가볼게. 달은 뉴런들의 망에 위치한 뉴런은 자, 다른 뉴런들의 망에 위치한 뉴런은 뭐다? 뇌 센서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가 답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지 못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한테 어떤 신호가 와. 그럼 신호가 오면 그게 정확히 어떤 신호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반응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5번 아니야. 5번 선지 보면 44쪽에 5번 선지 있잖아. Some visual input do not always need the brain for their processing 그랬잖아. 몇몇 시각적인 투입량이 항상 그 처리를 위해서 두뇌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니에요. 뇌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얘는 항상 감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얘들이 그거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이야. 이렇게 읽혔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몇 번밖에 안 돼? 2번, Neuron respond to sensory input without understanding it. 얘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글을 읽으면서 과연 제가 말한 그 글이 맞는지를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a line neuron in the brain emphasizes that some change occurred in the firing patterns of its upstream peers. 그랬죠. 자, 우리 fire라는 단어는 발화하다, 점화하다 이런 뜻이고 upstream은 상류,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것이고 peer는 동료니까 이때는 그러면 뉴런에게 동료는 당연히 누구겠니? 그치, 뉴런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euron in the brain emphasizes. 자, 해석해 볼게요. 두뇌에 있는 어떤 뉴런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some change occurred 몇몇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야. 근데 어디에서 상류에 있는 뉴런, 동료인 뉴런의 어떤 점화하는 패턴 속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기는 한데. 근데 그 다음 문장 가볼게. 45쪽의 2번 문장이야. It cannot tell what such change is caused by an external disturbance or by the brain's constant self-organized activity. 근데 중요한 거. 근데 걔는 말해줄 수가 없어. 자, whether A or B죠. whether A or B. 뭐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런 변화, 앞에 나온 some change, 그런 변화가 외부의 disturbance, 방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뇌의 지속적인 자기 조직적인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 몰라? 모른대. 그러고 나서 there's가 나와요. 그럼 중요한 거. 분명히 따라서라고 했던 얘기는 원인 결과하고 계속 순접이란 얘기잖아. 그리고 뒤에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 Nor Kate and not talk about the neurons do not know what the brain senses as sensing. They simply respond to their upstream inputs. 그랬죠. 따라서 다른 뉴런의 네트워크망에 위치한 뉴런들은 do not know. 알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알지 못해요. 아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빈칸 문제로 푼 거잖아. 뭘 알지 못해요? 두뇌의 센서가 무엇을 감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They simply respond to their upstream inputs. 얘네들은 이때 they는 뭐겠어 당연히. 이 뉴런이겠지. 맞지? 다른 망에 위치한 뉴런들 얘네들은 simply 그냥 단순하게 respond to their upstream input. 즉 자기들의 위에 있는 투입량에 단순히 반응을 할 뿐이야. 또 4번가.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그랬잖아. 그치? 즉 다시 말해서. 그럼 봐라. 즉 다시 말해서. 환원이지. 그럼 뭐야? 환원은 우리 배웠어요. 앞과 뒤에 문장 내용이 동사관계도 같고 대상도 같으니까 어차피 같은 말 하잖아. 그럼 내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이 얘와 같은 걸 알면 여기는 어떻게 읽어도 돼? 약하게 읽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지시사나 연결사의 코드를 알고 계시면 지시사나 우리 배운 지시사나 연결사의 코드를 알고 계시면 문장을 읽을 때 어디를 약하게 읽어야 되고 어디를 강하게 읽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독해 실력이 향상되면 늘어나는 스킬이야. 그럼 봐봐. 읽어볼게. 즉 다시 말해서 뉴런은요 have no way of relating or comparing the spike. 스파이크 밑에 있어 전기 신호란 뜻이야. 즉 그 전기 신호를 즉
관계시키거나 comparing, 비교할 만한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 기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전기 신호를 뭐 하는 거? 이 전기 신호를 즉 연관시키거나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 Because they only receive Latino correspondence or processed representations of the sensory input. 왜냐? 얘네들은 오직 뭐만 봤기 때문에 말 그대로 retinal, 망막의 correspondence, 상응하는 대응하는 것만을 받으며 또는 sensory, 감각의 투입, 이 input이 투입량이니까 감각적인 투입량의 representation, 표상이나 처리되어진 표현 이런 거를 받기 때문에 얘들은 비교도 못하고 관련도 못 시켜 놓으라고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5번 문장 갑니다. But, 하지만 establishing correspondences without knowing the rules by which those correspondences are constructed.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지만 그러한 대응하고 상응하는 것을 그 규칙을 알지 못한 채로 만들어내는 것은 근데 이 규칙을 가지고 그러한 상응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든 원칙적으로는. 즉 이러한 상응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봐봐. 직역하면 이렇게 돼. 하지만 대응 상응을 만들어내. 알지 못하고 규칙들을. 근데 이 규칙에 의해서 그러한 대응물들이 건설되어지거든. 직역하면 이거야. 의역하면 하지만 그러한 대응물, 상응물들이 만들어지는 그 규칙을 알지 못한 채로 correspondence, 그러한 대응물을 establishing, 이렇게 설계하고 쌓아 올라가는 것은 is like, 즉 뭐와 같은 거야? Comparing man시 words with kanti words, 만시란 단어와 칸티란 단어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when you understand neither language, 두 개의 언어를 둘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거야. 알지 못하고 반응하는 거야. 계속 같은 말이야. 다음 6번 문장 갑니다. Only after we have defined the vocabulary of one language, 오직 우리가 한 언어의 vocabulary, 어휘를 define, 정의 내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 vocabulary, 어휘잖아.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게 돼? The corresponding meaning of words in the other. 다른 쪽에 있는 단어의 그에 상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7번 문장 가. Similarly, 유사하게도. 그럼 동사관계 같겠지. Without further information, 더 이상의 더 많은 정보가 없으면 sensory neurons, 즉 감각 뉴런은 can attach. 우리 attach는 당연히 무슨 뜻이 있죠? 부착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럼 봐봐. 얘는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의미도 부착시키지 못해. whatsoever나 whatever랑 같습니다. 그 스파이크, 전기 신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전기 신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 그러면서 8번. Put simply, 간단하게 말해볼게. 빈칸이야. 해석하면 뇌의 눈은 보지 못한다는데 쫄지 마시고 그냥 빈칸이야. 무조건 함축 의미는 빈칸이야. 단순하게 말해볼게. 빈칸이야. 그럼 다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 다른 뉴런들의 망에 위치한 뉴런은 뇌 센서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가 답이었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알지 못한다가 포인트다라는 것까지 잡으시고 얘랑 같은 말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기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보기로 갑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기로 갔을 때 내가 하는 건 뭐다? 즉,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반대인지 아니면 무관인지를 따져보셔야 돼. 시작해봅니다. 1번. The brain sees only by linking imagination and experience. 자, 두뇌는 imagination, 상상력이죠. 상상력과 experience, 경험을 연관시킴으로써만 볼 수 있다. 자, 상상력 얘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무관입니다. 자, 2번 가봅니다. Neuron은 respond to sensory input without understanding it. 즉, 뉴런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감각적인 투입량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게 중요하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답이지. 그쵸? 오케이.
3번. Signal carried by neuron cannot be explained in experiment. 자, 뇌련에 의해서 전달되는 시그널, 신호들은 experiment, 실험에서 설명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지금 이 글을 읽고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지? 글을 읽고 알 수 있었잖아. 그럼 중요한 거. 실험을 했으니까 알았겠지. 뭔 얘기야? 잘 생각해봐봐. 실험에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뉴런들이 모르는 거야. 인간은 알지 지금. 실험해가지고 이거 아는 거잖아 지문. 봐봐. 뉴런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신호는 실험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지금 얘가 어떻게 전달하는지 다 이해했잖아. 어떻게 반응해? 알지 못한 채 그냥 반응하는 게 쟤들의 신호를 전달할 때의 특성이었잖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읽고 알았잖아. 우리 인간은 알아. 누가 설명할 수 없고 누가 모르는 거야? 뉴런이 설명할 수 없고 얘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답 아니죠. 4번 The brain stops imagining scenes and starts storing visual data. 두뇌가 장면을 상상하는 것을 멈추고 시각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시작한대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상상하는 내용 없었다니까? 아니야. 무관이야. 5번 Some visual input do not always need the brain for their processing. 몇몇 시각적인 투입량이 그 처리에 있어서 두뇌가 항상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아니요. 뇌는 계속 센서를 감지하죠. 뇌 필요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아까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No respond to sensory info without understanding is에 2번을 답으로 하셨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또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